안녕하세요. 동보쌤입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나타샤를 사랑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혹시 이 시를 아십니까? 이 시는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입니다. 선생님이 예전 고등학교 때 이 시를 듣고 왜인진 모르겠어요. 왜인진 모르겠는데 너무 좋아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시입니다. 백석의 시와 김수영의 시를 학습해서 이 시풍을 분류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챕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즌 2는 요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게 마지막 챕터고 반응이 좀 좋으면 시즌 3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은 백석과 김소영의 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시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김수영과 백석의 시인의 시를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구분해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부터 이 프로젝트는 시작됐습니다. 왼쪽 사진에 잘생긴 시인분이 이제 백석입니다. 평안북도에서 태어나 고어, 사투리, 아까도 눈이 푹푹 푹푹 눈이 나린다, 내린다가 아니라 나린다. 예. 그런 것처럼 고어를 많이 쓰고 특유의 향토적인 감성이 많이 납니다. 뭐 산, 뭐 내음새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김수영 시인은 서울에서 태어나 초기에는 현대 문명과 도시 생활의 비판적인 모습을 나타냈지만 4.19 혁명 이후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정권에 맞서 타협하지 않는 정신을 강조하는 시를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깃덩어리, 왕궁, 저 대신에, 어둠, 좀 이런 좀 강력한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시인의 스타일을 인공지능이 과연 학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형 데이터가 있고 비정형 데이터가 있거든요. 정형 데이터는 우리가 그전까지 했던 표에 있는 이제 문자나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고, 문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렇게 어떤 다듬어지지 않는 비정형 데이터인 자연어. 자연어는 기계어의 반대예요. 우리 파이썬, 뭐 C 언어 이런 거의 반대 의미고, 뭐 영어, 한국어, 라틴어, 뭐 스페인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자연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머신러닝 중에 잘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나이브 베이지안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는 모든 알고리즘을 다 다룹니다. 나이브 베이지안 다루는 그런 예제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비지도 학습도 그런 재밌는 예제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이지안 정리라고 있습니다. 결국에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에서 이 베이지안 정리를 가지고 만든 게 나이브 베이지안이고, 그래서 자연어 처리 분석할 때 좀 괜찮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시에 나는이란 단어가 얼만큼 들어갔냐, 이런 조건부 확률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나이브 베이지안이라는 알고리즘이 왜 자연어 처리와 잘 맞냐? 시에서 나는이란 예를 들어서 뭐 언제, 뭐 눈은, 아름다운 이런 단어가 수백 번, 수천 번 나오지는 않잖아요. 몇 번 나오는 거, 한두 번 나오는 단어도 있고, 요 모든 단어에 대해서 조건부 확률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빈도수가 적어도 요거에 대한 개별적인 확률로 특징을 부여할 수가 있으니까 자연어 처리와 궁합이 잘 맞습니다. 네. 여기 보이죠? 맨 밑에 적은 데이터로도 단순화시켜서 쉽고 빠르게 판단을 내리는데 특징이 있어 나이브 베이지안 알고리즘은 자연어 처리에 적합하답니다. 이것도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독일의 한 논문을 읽으면서 이제 좀 정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뭐 베이지안 알고리즘, 베이지안 정리라든지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수학 시간 때 조금만 열심히 하면 좀 알 수 있는 것들이고, 베이지안 정리 같은 거는 뭐 챗GPT나 뭐 이런 다른 유튜브에서 좀 잘 정리된 거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좀 작업이 있습니다. 좀 작업이 있는데, 요거는 그대로 치지 마시고, 예, 그 이솝, EBS 소프트웨어 이솝에 들어가면 선생님 강의 밑에 자료들이 다 있어요. 예, 그거를 좀 가져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크롤링까지도 담았거든요. 진짜 선생님은 요 한 책에 모든 걸 담았어요. 뭐 폴리움 지도도 담고 비지도 학습도 담고 뭐 API로 데이터 가져오기, 앙상블 알고리즘, 자연어 처리에다가 웹 크롤링까지 하는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웹 크롤링 하는 법. 웹 크롤링의 단점이 뭐냐? 이게 버전 업데이트가 되면서 계속 그 리뉴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버전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좀 이런 챗GPT 같은 데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코드 알려줘 하면 금방 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라이브러리를 좀 가져와 주시고요. 여기서 보면 뭐 TQDM, 요 K요, NLPY, 요게 코리아 NPN, 그 자연어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TQDM은 요거 좀 괜찮아요. TQDM 새로운 거 많이 알려줍니다. 제가 TQDM은 뭐냐? 그 어떤 자연어의 작업 처리의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우리 보면 다운로드 몇 초 걸린다, 몇 분 남았다 이런 거 뜨는 게 바로 TQDM이에요. 요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토크나이즈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토크나, 자연어에서 처리 중에 토크나가 되게 중요하고, 뷰티풀 스푼은 이거 웹클롤링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타임은 알 거고, 요 나머지는 좀 URL 설정하는 거고. 그래서 김수영의 시 모음, 요것도 그냥 선생님이랑 아는 학생이랑 프로젝트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도 직접 모은 거예요. 시 직접 다 끌고 모으고, 그다음 백석의 시를 모은 거를 가져오고, 네. 아까 선생님이 들려준 시죠.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예,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입니다. 예. 불러온 시 내용에서 데이터에서 내용만 가져오고 행 번호와 빈칸을 삭제합니다. 가져와서 데이터 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글만 남기고 필요 없는 것들을 지우는데, 여기 잘 봐보세요. 이런 게 정규식 표현인데, 기역에서 히읗까지, 아에서 이까지, 가에서 hit까지가 모든 한국어입니다. 요게 모든 한국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A부터 Z까지, 또 뭐 소문자 A부터 Z까지가 전부 영어고, 보면 요거의 눈웃음이 뭐예요? 이게 부정이에요. 반대. 그러니까 한글 빼고 나머지가 나오면 요 뭐야? 띄어쓰기 없죠. 빈칸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요 정규식 표현 같은 거를 잘 알아야 돼요. 데이터 전처리 잘 하려면 문자 데이터를 잘 처리해야 되고, 아까 부동산 할 때도 느꼈잖아요. 문자를 잘 처리해야 되고, 이 정규식 표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하려면 어떻게 하냐? 공부도 해봐야 되지만 예제를 많이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글 말고는 다 지웁니다. 다 지우고, 예. 가져와서 보면 원래는 좀 잘 됐는데, 요게 결국에는 이 웹크롤링이 내가 원하는 사이트를 계속 두들겨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클릭해서 요청하는 것보다 이 웹크롤링으로 하면 다다다다다다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내가 콜센터 직원이에요. 그러면 어쩌다가 전화가 와. 그럼 상대하면 그것도 힘들겠죠. 근데 웹크롤링, 뭐 자동 음성 장치를 통해서 계속 나한테 요청을 해. 그럼 그 전화 상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화가 나겠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거를 빠르게 요청을 하면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길이를 나눠줍니다. 선생님은 400으로 나눴는데, 이게
코딩의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 계속 버전이 업데이트, 리뉴얼 되니까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 보면서 400이 안 되면 좀 줄이고 아니면 좀 다른 원인이 있나 한번 살펴보면 좋고, 그래서 결국에는 C를 쪼개는 거예요. C를 400자가 넘어가는 거는 다 잘라서, 랭스가 400이 넘는 건 잘라서 이렇게 C를 잘라 둡니다. 그래서 팝하고의 번역을 합니다. 왜냐? 데이터 양을 2배로 늘리는 거예요. C가 지금 뭐 몇백 개, 몇천 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불리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가지고 영어로 갔다가 영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면 조금 다른 시가 돼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약간 그 시인의 약간 특징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데이터를 좀 부풀리는 방법을 생각한 게 요겁니다. 그래서 웹 크롤링. 크롤링은 웹사이트, 파이썬 코드로 웹사이트에 어떠한 기능들을 자동으로 해달라고 하는 명령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셀리니움을 깔아야 돼요. 셀리니움. 그래서 셀리니움으로 하고, 요거는 옆에 보이죠? 뭐 인터넷 차 안 뜨게 하고, 코렉과 웹을 해서 보안을 약하게 만드는 코드다, 공유 멤버리다, 크롬 드라이버다, 요런 것들은 좀 형식적인 그런 뭐 설정이어서 한 번씩 보면서 따라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보면 네, 보면 여기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너무 줌을 당겼네요. 네. 이렇게 하면 텍스트 데이터가 있어요. 텍스트 데이터가 있고 TQDM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포문이 언제 돌아갈지 시간이 보입니다. 이거 되게 괜찮아요. 언제까지 될지. 그래서 get pap하고 naver.com에 요 트랜스 랭귀지 그냥 한국에서 일단 영어로 바뀌어야죠. 영어로 바꿔줘 하고 텍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던지면 영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좀 기다려주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조금 텀을 두고 그 다음에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네, 가져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팝하고 해서 트랜스 랭귀지 엘리먼트 해서 샌드 키 해서 요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웹 크롤링입니다. 핵심 기능만 그 사이트의 URL로 던져서 그 값을 가져오는 게 바로 웹크롤링의 지금 C 데이터를 번역한 겁니다. 여기는 반대로예요. 한국어를 던지는 거예요. 한국어를 던져서 여기까지가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줘 이런 뜻이고, 번역한 거를 가져오는 게 요겁니다. 가져와서 리스트 어펜드 여기다가 리스트에다가 계속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어 C를 영어로 바꾸고 영어를 다시 한국어로 바꾸면 단어들이 좀 바뀌어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2배로 늘린다. TQDM 때문에 TQDM 쓰니까 이렇게 100% 여기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글을 영어로 바꾸고 여기 리스트 일단 리스트부터 만들고 데이터를 담을 그릇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담고 그래서 영어를 한글로 된 프레임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가져와서 합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해줍니다. 백석도 해주고 김수영도 해주고, 김수영의 시에는 수라는 라벨을 붙여주고 백석은 100이란 라벨을 붙여서 하나의 파일로 합칩니다. 포틀리 C집으로 하나를 만들었고, 합친 시의 데이터 널 값이 존재하면 행이 제거되고 잘 제거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결측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중복 함수가 있으면 없애주는 겁니다. 그럼 요렇게까지가 시 전처리가 끝이고, 끝이고, 그 다음에 웹 크롤링이 버전이나 요런 몇 가지 때문에 잘 안 된다.
그러면 요거 하지 마시고 여기부터 하시면 돼요. 웹크롤링 떼고 여기부터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부터 하시면 되고, 선생님은 최대한 좀 많은 거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최대한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고 이랬던 거고, 나는 웹크롤링은 나중에 따로 배울래 하면 따로 배우셔도 되고, 여기서는 난 조금 너무 힘들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면 됩니다. 웹크롤링 거 빼고 여기서부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웹크롤링까지는 끝이고 이제부터 그걸 가지고 데이터 전처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어 토큰화를 위해 OKT를 가져옵니다. 이게 뭐냐면 불용어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쪽으로, 까지, 는, 이런 아우, 아효 이런 것처럼 시인의 특징이 될 수 없는 불용어, 쓰임이 없는 단어의 사전이 있는 게 OKT예요. 어떤 사람이 불용어 사전을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가져와서 토큰화를 담은 리스트를 만들고 시집에 있는 시를 하나씩 불러와요. 이렇게 하나씩 불러와서 토큰화를 해주는 거예요. 토큰화를 해주고 OKT 불용어 사전을 통해서 불용어를 제거해주고 전처리된 시를 저장해줍니다. 그러니까 밥 먹다, 누구, 이런 식으로 토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화가 되고 그 쓰임이 없는 수사나 조사나 이런 특징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제거되고 약간 단어 위주로 시가 남게 됩니다. 시가 남게 되고 비교를 하면 1이 김수영, 2가 백석입니다. 이렇게 해서 라벨링까지 해주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TD-IDF부터는 또 좀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끊고 그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심화예요. 심화여서 요거를 한 번에 다 이해한다? 그럼 진짜 천재인 거예요. 2번, 3번, 4번, 5번 봐도 이해가 한 반 정도 됐다.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요 영상을 좀 반복을 해서 조금 힘들겠지만 이런 함수 하나하나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요 영상은 되게 압축적으로 넣은 거기 때문에 책을 좀 자세히 보면서 책도 보고 코딩도 보고 영상도 보고 뭐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이게 인공지능 마스터의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동보쌤이었습니다.